코앞으로 다가온 분양가 상한제 시행.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시장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완벽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문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어제부로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이 10월 2일인데요. 어제부로 국토부에서 이제 앞으로 분양가 시행을 지금 앞두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좀 보완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 먼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기 앞서서 큰 우리가 줄기를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큰 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한 6개월 정도로 연기를 하겠다. 연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좀 피해가는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들이 피해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시장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지금 우리가 보통 갭 투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갭 투자를 사실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갭 투자를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많았는데, 뭐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매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기존의 LTV를 적용을 안 받았거든요. LTV 기존에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담보대출, 그러니까 LTV율이 40%잖아요. 이것보다 좀 완화돼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악용을 해서 갭 투자들을 좀 많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대출에 대한 규제가 또 한 번 다시 들어갑니다. 왜? 시장이 워낙 지금 저금리 상태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바로 다음 달에, 이번 달이죠. 10월 달에 보면 금리가 또 한 차례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인상이 아니죠.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어때요? 시장의 유동성이 점점 넘쳐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거를 좀 막기 위한 또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는요, 두 가지예요. 큰 줄기는 두 가지.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완 방안이 나온 게 뭐냐, 보완 방안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9.13 대책 이후에 전국은 전반적으로 안정세가 지속되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강남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근데 이때 보면 7월 1주부터 13주 연속 상승이 했고, 강남 송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둘째 주, 그 다음에 송파 같은 경우 6월 셋째 주부터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때 근데 뭐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자료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강남 4구에 지금 8월 달이죠. 강남 4구 아파트 거래량이 예년 수준에 근접하는 등 최근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회복세다. 자,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거래량과 평균 실거래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평균 실거래가가 올라갔죠. 안 보신 분들은 지지난주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지난주에 제가 어떤 걸 설명을 해드렸냐면, 거래량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56% 줄어들었는데 평균 실거래가는 가격이 올라갔죠. 그죠? 자, 이 의미가 어떤 거였냐?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이 거래가 많이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이 됐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진 지역들은 거래량이 이거에 비해서 많이 없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금 회복세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증금을 승계해서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도 지금 강남 4구를 보면 55.6%게 쫌쫌쫌 해서 최근에 많이 늘어났죠. 60.4%, 60.5%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서울 전역도 지금 점점 갭 투자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갭 투자를 못하게끔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지금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서울의 주택시장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지역에
선호도가 높은 지역,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금 유입이 더 많이 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분양가에 대응한 상한제 개선 방안 발표 이후에 안정세를 찾아가던 재건축은 최근 상승세가 재확대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최근 서울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확대가 되고 있다. 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완 방안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처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을 때 분양가 상한제 이제 이 개선 방안이 나왔을 때요. 자, 어떤 겁니까? 자,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이 나왔을 때 우리가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라도 기존의 주택법은 관리처분 신청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인데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이 나오면서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단지로 범위를 지금 확대시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지금 관리처분을 지금 한 단지를 같은 경우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나오게 되면 신규 아파트 못 나오겠네? 신규 아파트 가격이 서울 전역에 신규 아파트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입주 예정인 아파트, 입주권 상태, 분양권 상태 아파트 가격이 다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근데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금 요 입주자 모집, 이거를 지금 6개월 정도 지금 시행령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중순 정도에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6개월 정도 연기를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6개월 정도 연기를 시키면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나 아니면 지금 신청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밀어내기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그렇죠? 예. 자,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지금같이 새 아파트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지금 밀어내기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거를 바라보지 새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안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정부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번 보완 방안에 나온 것처럼 나왔으면 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는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7월 달에 이상하게 개선 방안이 나오면서 시장 가격만 더 올려난 꼴이 된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예. 갑자기 제가 한숨이 나옵니다. 예.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아무리 이 부동산 업계에 있고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지만 저도 이렇게 주택가격 폭등을 하는 거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예. 주택가격이 폭등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최근에 2달 동안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출 규제를 좀 보완을 하겠다. 자,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 서울시 전역이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거죠. 현행은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사업자. 예, 주택임대사업자는 우리가 지난 9.13 대책에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LTV 40% 벌써 대출 규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매매업, 예, 주택을 사고 파는 매매업도 있거든요. 매매업의 경우에서는 지금 이게 LTV 40%가 규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매매업에 대해서도 40%로, LTV 40%로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줄을 좀 막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에 대해서 LTV 40%가 적용이 되는 거지. 서울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는 LTV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임대업이나 주택 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갭 투자를 좀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즉, 뭐예요? 사지 못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예,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시장이 계속 이제 금리는 하락을 하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넘쳐나고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못 들어오게끔 더 막겠다라는 겁니다. 법인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개인으로 주택 매매업을 이용해서 더 못 들어오게 막겠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신탁을 해요. 그러면 수익 증서를요, 수치를 해서 이거를 다시
금융회사에 양도를 합니다. 그럼 금융회사는 이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줬거든요. 이것도 이제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60%로 맞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특히나 자, 지금 현행은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그러니까 공적 보증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더 강화시켜서 고가주택 보유. 자, 고가주택 보유가 뭡니까? 실거래가 9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공적 보증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다른 데 내가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투자는 좋은 데 해놓고 이런 거잖아요. 투자는 좋은 데다가 해놓고 내가 거주는 다른 데다. 전세로 다른 데 거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거하고 투자를 분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근데 실거래가가 9억 이상이 되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거하고 투자 분리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지정 검토 방식. 자, 현황은, 자, 31개 투기 가열지구 전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정량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다. 자, 이제 정량 지정 요건이 직전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2배가 더 높았을 때 이런 정량 요건을 충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향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에는 지정 검토 방안을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타겟팅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 강남 4구 플러스 마용성 같은 지역을 선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북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우리가 10월 중순에 이제 나와봐야 되지만 제 예상으로는 강북 지역의 지금 재개발 지역이라던가 뉴타운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강남 4구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안 할 거면 그냥 간단하게 이런 핀셋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용어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남 4구라던가 마용성 이런 지역들은 지정을 할 거고 그 외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이 서울시 전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또 검토 지역은 시공구 단위로 세밀하게 보겠다.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이 높거나 파리 대책 이후에도 서울지가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도 어디예요? 일반 분양 예정이 많거나 정비사업과 일반 사업을 통한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해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면 후분양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죠. 조합 마음대로, 그 다음에 시행사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그러니까 후분양하지 말라 이거죠. 후분양하지 말고 뭐예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분양보증 심사 받아서 선분양해라 이겁니다. 선분양해라. 예. 이게 시대에 따라 틀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이거 좀 부동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예전에 우리 후분양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선분양해라. 예, 분양보증 심사 받아서.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 공급 유축 등 부작용 우려는 회소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핀셋으로 지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동별로 가겠다. 예, 동별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세밀하게 핀셋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이 아닌 거죠. 서울시 전역이. 예. 이런 지역은 어디냐? 아까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일반 사업 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선별하여 지정하겠다. 예.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에 개선 방안 나왔고 개선 방안 지금 오늘 나온 내용은 어떻게 바뀌냐? 자,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시 모든 사업에 대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주택 리모델링 사업,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자들이 짓는 사업,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자, 일반 분양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되는 사업. 일반 분양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부분부터 적용토록 했었다. 개정안을 이렇게 발표를 했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점이 발표가 됐어. 너무 많은 문제점이 지금 생겨난 거 아닙니까? 신규 아파트 가격 급등하고 새 아파트 가격 올라가니까 주변에 새 아파트 있는 주변 지역의 기존 아파트 가격 급등해 버리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바뀌냐? 다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입법 예고 기간이 9월 3일 날 끝났는데 총 4,949명이 218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 말이 됩니까? 언제부터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까?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수립했으면 이렇게 안 됐죠. 지네가 하고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지금 부랴부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부터 지금 보완 방안이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안 올랐다니까요. 네. 언제부터 우리 의견을 받았습니까? 언제부터? 네. 그래, 여기 또 이걸 차라리 명시를 하지 말든가. 네. 너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보완은 어떻게 되냐?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조건을 충족 시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시행령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겠다. 근데 어떻게 바뀌냐? 자, 먼저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아까는 모든 사업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이었는데 좀 세분화시켰어요. 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도정법 사업으로 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사업으로 가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지금의 대표적으로 둔촌주공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있죠. 이런 데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그러니까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을 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즉, 지금 관리처분을 받는 단지들 어때요? 그럼 빠르게 가겠죠. 그죠? 빠르게 가면 단기적으로 밀어내기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지금 폭등을 했던 게 어때요? 좀 진정이 되겠죠? 예,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지금 최근에 2달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밀어내기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10월 중순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 4월 중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되니까 그 안에 밀어내기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는 그 물량들이 어찌됐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더라도 분양보증 심사는 받거든요. 분양보증 심사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접적인 분양가 상한제다. 예. 그러니까 걔네도 어차피 주변 시세보다는 분양가가 낮춰져요. 그러면은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량들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 나오니까 가점이 어느 정도 물량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경쟁률 자체가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가점이 좀 낮아지고요. 예, 물량들이 많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가점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지금 6개월 내에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물량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뭘로 가요? 예. 그러니까 도정법 사업이 아니죠. 예. 자, 이 지역주택조합은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이 관리처분 계획이랑 똑같아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은 거니까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에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 제외.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일반 사업이라든가 리모델링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기존의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한제 적용 제외 시에도 고분양가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분양가로 지금 분양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허브에서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서 어찌됐든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분양가로는 못 나온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좀 적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향후에 이제 보면은 이제 향후에 또 아까 나왔던 보완 방안이 이제
거기 이제 보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 시행령 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을 개선, 전매 제한 강화시킬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주택 공급 규칙을 보면은 후분양으로 가는 것도 지금 강화시키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지상층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이 되면 시공사 연대 보증을 통해서 후분양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골조가 완성돼야 후분양이 되는 거다. 더 강화시킨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를 기준을 개선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로 가게 되면,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감정평가 절차하고 기준을 개선시키게 되면 원가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예, 원가가. 그러면 더 분양가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바꾸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제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어찌됐든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이라도 어찌됐든 신규 아파트가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 정도 지금 유예 기간을 뒀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진정세를 좀 줄 수 있다.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좀 기간은 좀 주어졌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점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밀어내기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점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당첨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밀어내기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건 맞는 거고, 그 타겟이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으로 서울 도심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물량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물량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불안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리까지도 지금 상당히 낮고요. 금리까지도. 예. 여러분들한테 오늘 어제 나온 내용들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분양가 상한제 보완 방안 긴급 분석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